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운대학교의 이종혁 교수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광운대학교 현재 미디어 영상학부에서 PR을 가리키고 있고요. 광운대학교 공공소통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짧은 30분 동안 이 공공 영역에서 왜 SNS를 활용한 소통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즘 많은 의견들이 있죠. 네, 저같이 소통을 하는 사람도 뭘까라고 하다가 좀 쉽게 소통을 정의해 보면은 저는 그냥 신문에서 나온 인터뷰 하나를 가지고 소통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이 탈북하신 최진희 씨라고 하는 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들의 중학교 졸업식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하더라.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씁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누구나 김연아가 될 수 없고 다양한 재능과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 끊임없이 성공 컴플렉스만 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졸업식 때 반기문 총장님 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3학년 10반 홍길동 너는 3년 동안 어땠고 3학년 1반 너는 어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맞는 소통이 아닌가.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는 수용자 중심의 소통의 어떻게 보면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SNS를 통한 소통이란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도입부에서 정의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오늘 기조연설을 마치면서 또 정의를 새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먼저 대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실천하는 오프라인이 기반이 된 소통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는 저런 얘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미디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저희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SNS를 얘기할 때 미디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 일반 국민, 일반 공중이 말하고 공감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질 수 있을 텐데요. 저 멀리 특별한 공간에 있던 소통의 영역을 좀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자라는 게 제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소통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예, 소통은 마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소통은 굉장히 공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라는 게 제 주장이죠. 자,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이 SNS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요소로서 정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마 다른 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들의 기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변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환경과 맥락이라고 하는 컨텍스트하고 이슈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크리에이팅,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여기에 특정한 영향력 공중이 관여가 된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세 번째는 공감 얻기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SNS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보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있는 이 공간이 너무 보기가 싫으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캔디 창이라고 하는 공공예술가가 어떤 거 하나를 만들죠. 예를 들면 가장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가장 SNS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의 소통의 매체입니다.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도 아니고 페이스북도 아닙니다. 이 미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장 전통적인 미디어, 즉 오프라인 기반의 스티커입니다. 예, 자, 이 스티커를 만들고 그 스티커 하나는 I wish this was 라고 써 있는 부분 하나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스티커를 받아서 저 쓰레기가 버려진 공간들에 I wish this was 뭡니까? 커뮤니티 가든 이렇게 자기가 써놓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길에 지나가던 파이프에
우리는 저런 걸 붙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올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생산해내는 콘텐츠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우리의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저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끝단에 서 있는 뭡니까? 이 SNS라고 하는 미디어의 역할인 것뿐이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지속적인 참여형 컨텐츠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명분과 논리를 줄 것이냐, 어떤 공익적인 그 명분을 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서울 꽃으로 피다.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입구에. 그럼 우리가 그 관행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컨텐츠들은 항상 이와 같은 컨텐츠들입니다. 누군가 공식적으로, 누군가 대단하게, 이쁘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자, 아름다운 마을을, 꽃이 있는 마을을 가꾸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컨텐츠가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컨텐츠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SNS 공간에서 그 공유되고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은 다 내 삶의 주변, 아니면 내가 이걸 활동하기 위한 어떤 개인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들, 개인이 참여하는 컨텐츠들, 아주 작은 미니가든 뭐 이런 컨텐츠들만이 SNS에서는 오히려 공유되고 있죠. 물론 이건 이제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그 예술가들의 활동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더 많이 그 소셜 공간에서는 공유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려진 신문 가판대에서, 그렇죠? 가판대에 심어놓은 꽃 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SNS 시대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그 게릴라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동할 수 있는 자들과 먼저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게릴라들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아마도 SNS에서의 호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 두 가지죠. 우리 대화의 상대는, 많은 대화의 상대들은 행동하든가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NS에서 한 번 정도 호소하는 걸로 마칩니다. 자, 99.9%는 포기를 합니다. 0.1%만 실천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꽃을 심던 남자는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머지 99.9%는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99.9%는 마음의 뜻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불신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불통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영역에서 그 우리가 불통하면서 소통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불통의 원인은 멀리 있지 않은 거죠. 작은 실천을 해주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할 말은 있죠. 그렇죠? 예, 제도를 다듬어야 하고 법제화도 해야 되고 제대로 그래야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공식적으로 대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SNS만 운영한다고 해서, 대화만 한다고 해서,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은 저는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떻게 0.1%를 그 1%, 10%로 만들 것인가? 제도는 마지막이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살짝 공감을 주고, 살짝 뭡니까? 관심을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활동이 정책보다도 소셜미디어 상의 이런 SNS의 소통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공익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책의 사전 단계더라도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지합니다 정도까지의 메시지만 있더라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항상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90%는 해주길 바라지만 최소한 10%는 하려고 한다. 자, 그들에게 주목하고 지지해주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우리 골목골목,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 속에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주얼리샵의 사장님도 우리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여러분들 공방의 사장님도 우리의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유명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냐? 바로 다수의, 소수의 유명인 몇 명이 아니라 다수의 숨겨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주목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대화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동이 준비된 10%의 잠재적 행동 공중입니다. 이들과 대화하지 않고 나머지 90%의 행동하지 않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대화하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떠들고 불평하는 모두의 말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소통을 하려면 항상 어떤 누구를 생각하고 의존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 계속 누군가 의존합니다. 예, 누군가 뭘 해주길 바랍니다. 자꾸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야기가 있고 컨텐츠가 있는데도 말이죠. 유명한 몇 명의 트위터들, 유명한 몇 명의 누구, 유명인들의 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의 기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이전돼서 그들에 의해서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그 부분들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프라인에서의 무엇과 소셜 공간에서의 대화를 분리하는 버릇도 생겨버렸습니다. 오프라인과 소셜 공간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하나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들도 어떤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소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뭡니까? 곧바로 답변이 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책은 정책, 소셜은 성토와 하소연회장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왜? 언제나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첩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의 답변에 일반인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공공기관의 SNS에서는 변화가 생긴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여기서 제가 뭐 연구 발표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질의 변화를 전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또 서울시에 와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우리 공간이 주제가 되고 우리가 참여하면 사람들은 감동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공공 영역의 SNS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소셜미디어 센터의 활동들도 보면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하나의 소셜미디어 센터가 운영되려면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라는 게 진짜 될 수 있는 건가? 시민에서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시민이 모든 것을 말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정말 수용할 자신 있냐? 라고 했을 때 있다 그러면은 소셜미디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시긴 한데 이제 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를 준비해 나가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거를 위해서 오늘도 이런 자리도 마련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죠. 개인. 근데 보니까요. 소셜미디어 센터의 개인들을 보니까 호소의 대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도 호소하는 주체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소통 증대에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이라든가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지속적인 운영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활동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의 대표, 대변인, 공식적인 정보의 수요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형식적인 소통이 유지되는 통로고요. SNS상에서의 다양한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방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간헐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또 계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중과 상대적인 거리감이 존재하고요. 효과성이 없는 관행적인 운영, 특별한 운영의 동기 요인이 감소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담당 부서는 어떻게 보면 민원제기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여기에 따른 대응의 한계도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대화 빈도로 SNS 특성이 상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영의 한계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어찌됐든 이러한 시도들이 융합이 되고 계속 개선되고 발전돼 갈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소셜미디어 센터는 다른 어떤 공공기관들보다 훨씬 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와 같은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시민에서 파트너로 시민이 모든 것을 말하는 시대라고 하는 기대감을 한번 걸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타겟에서 파트너로의 전이 자, 가치의 공유인데요. 가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시민과 공기관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대상들을 어떻게 그들과 인격적으로 나의 파트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참여하게 돼야 되고
또는 내가 컨텐츠를 나의 컨텐츠가 공식화되는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인게이지먼트의 실현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소셜 컨텐츠라는 것이 크리에이팅 되는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본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단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셜 컨텐츠라는 건요. 사실 소셜 미디어가 운영을 하려면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있어야지 소셜 미디어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다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디어를 오픈해 놓고 컨텐츠를 감당을 못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프라이머리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 근거, 시민, 국민,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장과 기록. 자, 당사자로부터 생산된 다양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프라이머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로부터 소셜미디어는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이런 1차 정보가 있었으면요. 과거에는 이 1차 정보를 객관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퍼블리시티가 유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바로 릴레이션십 빌딩이라고 하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저 골목에 숨겨져 있는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 컨텐츠는 무엇인가?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개입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로 가게 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매스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하는 언론 보도 이외에 소셜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여기서 오픈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때 소셜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포지티브, 네거티브한 피드백들이 쌓이면서 저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단계 오픈 데이터로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오픈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관련해서도 많은 이렇게 함의점을 얻을 수 있었던 소재를 저는 이 평화의 빛 또는 소녀상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일본에서 말뚝도 막 받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저께도 이 조각가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했는데 자, 소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봤듯이 퍼스트 그러니까 원 데이터,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보자면 우리 종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면 거기서 세컨더리 데이터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개입시킨 겁니까? 어떤 조각가분들이라고 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개입시켜서 소녀상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옵션은 뭐냐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컨텐츠들, 새롭게 나오는 컨텐츠들, 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디서 다 유포가 되냐면 SNS에서만 유포됩니다. 예, SNS에서만 열심히. 근데 카운팅을 해보면 소녀상이라고 하는 국민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어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상 수천여 건의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물이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옵션 이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옵션이라고 하는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는 이 옵션 이후의 단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래하면 내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알릴까 하고 옵션 이후의 단계로 오픈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오픈 데이터는 조직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공중의 것입니다. 그 이전 단계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확산 단계를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픈 데이터 이전에 1, 2단계 그리고 관계 데이터에 더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할 때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만이 뭡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빌딩, 그리고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전략적인 관리가 된다면 나머지 오픈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다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SNS에서의 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거, 정리를 해보면 유명인 몇 명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책임자와 시민이 함께 직접 소통하는 것,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고 참여시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공감하는 이와 같은 바로 과정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하나의 컨텐츠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가 지금도 이 흐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뉴올리언스에서 어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뭐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뭐냐면 카트리나 피해가 있던 당시에 가장 소셜 공간에서 많은 그 공감을 얻었던 컨텐츠들입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예를 들면 미국 LA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공부하는,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카트리나 수해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태풍으로 인한 그 쓰레기로 버려진 폐 자재들을 가지고 모든 가구들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졌던 의자, 뭐 가구, 책상 이런 것들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그거는 뭐냐면 카트리나 퍼니처 프로젝트 해가지고 퍼니처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이 의자 하나, 이 의자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소셜 컨텐츠입니다. 예. 저걸 만들었던 사람은 유명한 디자이너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피에르 가르댕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그 패션 디자이너도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은 우리 그 소셜 미디어든 또는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모 기관과 얘기를 하면서 홍보대사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예, 모 연예인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하죠.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는 소셜 콘텐츠가 될 수 없습니다. TV 광고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하는 공익 광고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도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광고를 해야 된다면 뭡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광고를 해야지만이 요즘에는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함께 만들자고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요구를 지금 뭡니까? 이렇게 그 요구를 받고 있는 입장이실 겁니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요. 이것도 뭐냐면 로만 원덕이라고 하는 독일의 미술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작품입니다. 로만 원덕이 어떻게 만든 작품입니까? 그 미술관 갤러리에는 오직 하얀 벽밖에 없죠. 그렇죠? 하얀 벽밖에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키를 재가지고 자기 이름 사인하는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낸 작품인데 이것이 하나의 예술품이죠. 그렇죠? 가장 우리에게 그 흥미와 재미를 주는, 그리고 그 예술품, 그 갤러리의 모습입니다. 갤러리의 모습. 갤러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러 온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갤러리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와 작품을 갈라놓는 선이 있죠. 절대 접근하지 말라 그러죠. 절대 만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뭐 하는 거? 우리가 직접 써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 오히려 요즘에 공중들로부터 더 많은 공감과 그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갈 수만은 없겠지만 적어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무언가 소통하겠다고 하는 그 주체들은 최소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그 실천들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공공기관의 SNS 소통이란 공공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기관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시민들이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마치 서울시에서 범죄 현장에 세프티드란 디자인을 적용해서 범죄 현장에 그 디자인을 실 하나 더해준 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은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컨텐츠는 거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정책을 지금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금 곧 이제 통과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SNS 공간에서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예, 공공기관에 바로 예를 들면 어제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기사에서 봤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자, 이거를 무슨 정책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참여해서 바로 거기에 주민들이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가지고 작은 것들, 굉장히 비정치적이고 영리적인 이와 같은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같이 소통하는 것들. 자, 그래서 숨겨진, 거기에 누굴 개입시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숨겨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시민과 국민을 관여시키고
어떤 컨텐츠입니까? Created by 누굽니까?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예.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예. 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냄으로써 공감을 창출하는 활동,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공공기관의 SNS 소통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우리 기관을 옹호하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정책, 딱딱한 정책들을 소프트하게 알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거기를 덧칠한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인위적인 접근들은 앞으로 우리의 수용자들의 눈높이와는 많이 이질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발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개괄적인 차원에서만 우리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 개요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 이후에 실제로 발표하시는 또 훌륭하신 분들께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 기조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